안녕하세요. 찰리쌤의 전쟁 이야기, 포에니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한니발 바르카의 명언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나는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진에 먼저 들어간다는 건 내가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건 내가 이기고 나오겠다는 말이겠죠. 이런 스타일의 인물이 기억나나요? 한니발 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죠.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에서 투구에 도끼를 맞아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눈에 띄는 옷을 입고 그렇게 전투를 해서 승리를 계속 거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한니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제 한번 가볼게요. 로마의 군사는요, 보병이 8만, 기병이 7천 정도 됐고요. 정예 군사라는 거 아까 기억하시죠?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보병 4만, 기병 8천인데요. 이것도 갈리아족을 회유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는데요. 자, 이 전투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병이 막강한 거 보이시죠? 대신에 기병은 카르타고 조금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 전투가 육군 최대의 전술전이라고 표현하고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카르타고를 향해 가는데 카르타고는 어떻게 했냐면 쫙 넓게 펼쳤어요. 활 모양처럼 펼쳐서 V자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V자 형태처럼 펼쳐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인원수가 적은데요. 얇게 감싸는 형태. 그리고 사이사이를 넓게 섭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곳을 집중해 공략하기 위해서 완전히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가고요. 근데 기병이 유리한 거를 가지고 기병이 이렇게 한쪽을 치고 기병을 몰살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기병들이 합세하는 형태로 그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대패하고 빠지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 뒤에 붙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동그랗게 감싸서요.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동그랗게. 여기는 로마고, 여기는 카르타고가 완전히 동그랗게 해서요.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8만 명의 군사 중에 6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만 명은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요. 6천 명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로마는 국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한니발이 성문 앞에 있다. 주요 전력을 거의 잃은 로마. 그리고 그 이후로 16년간 로마 주변 동맹국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들어가지 않고 동맹국과 로마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니발. 자, 그래서 한니발이 성문 앞에 있다는 말까지 돌게 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2차 포에니 전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포에니 전쟁은요, 로마, 카르타고가 있는데요. 로마, 카르타고에 지금 칸나의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국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 스키피오 장군이 지금 대스키피오와 소스키피오가 나옵니다. 지금은 대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이렇게 빨간 선을 통해서 지금 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가서 사군툼까지 가고 여기를 점령을 하는데요. 스페인 지역을 카르타고 신카르타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한니발의 동생 2명이 있는데 그 2명까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마까지 갑니다. 자마 지역까지 가서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니까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로마에 지금 있는 한니발을 불러들입니다. 지금까지 한니발이 있는데 지금 자마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이 전쟁을 포기하고 간다는 의미죠. 자마 전투를 마지막으로 카르타고는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자마 전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마 전투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이 표시는 뭐냐면 코끼리를 나타내고요. 전투를 할 때 코끼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카르타고는 코끼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자마 전투에서 로마는 이렇게 넓게 보병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스키피오 장군이 일부러 여기 그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게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아예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코끼리는 중간에 뭐 움직이거나 하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면 아주 천천히 해도 계속 전진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진하게 만들고 나팔 소리 내서 코끼리를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옛날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 같은 존재였거든요. 올라가서 활도 쏠 수 있고 투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나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한니발의 첫 번째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패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패배해서 완전히 2차 포에니 전쟁이 지게 됩니다. 자마 전투의 상상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코끼리와 여러 가지 지금 기병들이 싸우는 장면도 나오겠죠. 자, 카르타고가 2차 강화 조약을 맺는데요. 뭐냐면 카르타고가 졌으니까 또 강화 조약을 맺죠. 기원전 201년입니다. 자, 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철수한다. 카르타고. 두 번째, 50년간 1만 달란트를 배상한다. 아까 전에 3,200달란트였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50년간. 그런데 이거 사실 카르타고는 굉장히 부자였죠. 30년 만에 갚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 조약이 굉장히 위험한 조약인데 카르타고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한니발도 도망갔죠. 망명하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자, 한니발의 최후인데요. 한니발이 결국에는 독배를 마시고 죽는데요. 로마 언론이 계속 한니발이 또 다시 나타나서 우리 로마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 상징적인 존재를 끝까지 죽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계속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카르타고가 이제 운명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니발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까 전에 자마 전투에서 이겼던 스키피오 아시죠? 스키피오도 이 해, 그 한니발이 죽는 해에 같이 죽습니다. 스키피오는요, 정적이 계속 뭐 뇌물을 받았다는 스캔들을 계속 일으켜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떠났는데 죽은 날짜와 같은 해에 한니발도 죽었다는 그런 마치 평행이론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니발이 성문 앞에 있다. 로마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게 했고요. 돈으로는 용병을 살 수 있지만 평화를 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카르타고가 용병을 사서 전투를 했습니다. 본인의 그 본국의 군대가 없었어요. 한니발이 스페인에 넘어가서 하밀카르 아빠와 같이 군대를 양성했던 그 군대로 계속 전투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용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내가 무기를 들지 않고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3차 포에니 전쟁부터 알아보겠습니다.